실제로 비만이 체질과도 관련이 있는지 그 비만의 원인이 조금 궁금합니다. 많이 먹어서 그런 겁니다. 지하철, 버스, 교통편 대부분 다 사람의 활동량을 줄이는 거죠. 결국은 신체 활동량 줄이고 많이 먹어서 그런 겁니다. 기초대사량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숨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소화시키는 그 에너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한 1,400칼로리 내외로 남녀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없으면 사실 사람은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더 쓸 수 있는 거는 신체 활동 관련되는 부분. 신체 활동만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운동을 해서 활동량을 더 늘린다 하는 거는 그 안에서 20, 30%를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기초대사량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에너지라 보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운동선수처럼 한다 그러면 에너지는 또 많이 차지하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한 30%를 하면 굉장히 많이 한 활동으로 봅니다. 우리 사람은 25세부터 노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예. 25세부터 35세까지는 사실 노화가 표가 잘 안 나죠. 보통 뭐 한 40 넘어가면 아유 하루하루가 달라진다 이야기하는데 네. 노화의 제 첫 번째 출발점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기초대사량은 감소하는데 먹는 게 그대로 돼 있으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고 기초대사량이 감소는 거의 대부분 사실 근육량도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비만이다 아니다 기준은 결국 질병의 발생률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남북이 뚱뚱하다고 비만이다. 서양계와 동양계는 차이가 있거든요. 체질량 지수에서 그건 결국은 질병의 발생률을 갖고 체질량 지수를 잘라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8년도 대한비만학회에서 보면 비만 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비만을 나눠놨는데 예전에 비만 전 단계를 과체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네. 요즘 과체중이라고 표현 잘 안 하고 그냥 비만 전 단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1단계 비만은 체질량 지수 25에서 30 미만, 2단계는 30에서 35 미만, 3단계는 35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만으로 이제 질병을 설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같이 동원합니다. 허리둘레를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 되어지면 복부 비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체질량 지수가 우선이냐 허리둘레가 우선이냐 말하면 분명히 허리둘레가 훨씬 질병을 잘 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정상이라 하더라도 허리둘레가 더 많이 나가면 질병의 위험성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저희들 보통 설명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 거 보면 우리나라 이제 비만 유병률이 점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죠. 2008년도에 자료 보시면 남자는 35.9%, 여자는 26.4%이고 그로부터 한 십몇 년이 지나서 2021년에 들어가면 남자는 44.8%, 9% 증가하고 예. 여자는 그보다는 덜 증가합니다. 뭐 3% 증가했는데 특히 2020년 코로나가 있을 때 보면 여기 46.9%입니다. 그러다가 2021년 되면서 조금은 회복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특별한 현상도 우리 체중과 관련이 많더라 하는 부분들을 이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요. 40대 이상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큰 흐름은 그냥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20, 30대에는 2단계, 3단계 비만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면 실제로 2단계 비만은 약 한 2배 이상, 네. 3단계 비만은 3.6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향후 굉장한 문제가 되겠다. 네.